그댄 이미 나아가고 있어. 나아가던 중에 한 번 덜컹인 거예요. 그댄 계속 나아가시오. 난 한 걸음 물러나니 TQ가 높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선택해도 됐을 텐데, 무시를 선택해도 됐을 텐데 이리 울고 있으니 물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엔 분명 차이는 존재하오. 힘의 차이, 견의 차이, 신분의 차이. 그건 그대 잘못이 아니오. 물론 나의 잘못도 아니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진 것뿐이오. 그대 TQ는 행남 어르신도 험한 댁도 살고 있어. 추노꾼도, 도공도, 역관도, 심부름 소년도 살고 있어. 그러니 존버하시오. 물론 애기 씨로도 살아요. 영리하고 안전한 선택이요. 부디 살아남으시오.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당신의 TQ를 지키시오. 그럼 존버하시오. 또 넘어지지 말고. 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 하지만 결국엔 보합권으로 마무리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의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때문이겠죠. 현재 나스닥 선물도 양호한 흐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73, 공포지수가 73, 공포지수가 소폭 올랐습니다. 다시 익스트림 그리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TQQQ 비중을 소량 매도하였습니다. 맨날 매도한다고 해놓고 매도를 계속 몇 주째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소량 상당히 적은 비중이죠. 적은 비중 매도하였습니다. 익스트림 그리드가 아님에도 소량 매도를 진행한 이유는 바로 종가 기준으로 TQQQ가 최고점과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약간의 저항을 받는 게 아닌가, 저항이 걸리는 자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오를 것 같은 주식은 늘상 시장에서 항상 존재하는 법이고, 영원히 오르는 종목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속슬과 불즈, 팡구도 소량 매도를 고려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소량 매도는 비중 약 10% 정도를 일컫는 것이죠. 곧 어둠의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매도를 한 이유는 다른 걸 조금 더 사고 싶은 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어닝은 일라이 릴리, 현재 히어로로 떠오르고 있는 일라이 릴리의 실적 발표가 장 전에 있고요. 장 후에는 그다지 특별하게 나스닥에 영향을 줄 만한 종목은 코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의 유튜브 공개 구독자방에 138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3일 동안 엄청나게 들어오시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RSI 한 70 정도에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네요. 조정을 살짝 받고 좀 더 많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멤버십에 덩시리님, 좋은생각님, 성우최님, 빵한개님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UDT에 2분이나 가입해 주셨고요. 저는 24년도 무조건 상승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월달과 3월달에는 조정이 한번 와줘야, 약간의 기간 및 가격 조정이 한번 와줘야 반팔을 입는 초여름에서 여름에 다시 한번 상당한 상승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죠. 24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서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가 있고요. 코인의 반감기로서 코인도 반드시 해야 되는 해입니다. 지금 만약에 넋놓고 있다가 25년에 그제서야 들어가면 또 긴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UDT 화이팅! 푸드크로션 체크하겠습니다. 0.77 양호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뭐 삼각세기 한번 선을 뭐 그었긴 했는데 다시 지워버렸습니다. 그냥 횡보하는 캔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선 살짝 이탈해주는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제가 그려드린 넘어서는 안 되는 빨간색 저항선을 넘어서지 않고 이렇게 영원히 횡보를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주식이 뜻대로 되진 않죠.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다시 두 번째 빨간색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조정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정이 시작될 것 같진 않습니다. WTI 국제유가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저는 어제 국장에 흥구석유를 익절했습니다. 때마침 흥구석유가 아침에 상당히 많이 올라주더라고요. 옳다커니 익절을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국제유가 관련주를 매수하는 시기는 국제유가가 다시 이 빨간색 상승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일 때, 다시 우리의 국장에 설레발을 치는 유가의 관련주들은 급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US배 나스닥 지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선을 이쁘게 타고 올라가고는 있으나 약간의 여기서 저항이 걸리고 있는 모습. RSI는 양호한 흐름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있어요. RSI는 낮아지는데 고점은 올라가고 있다. 뭐죠? 역 RSI 다이버전스. RSI는 낮아지는데 주가는 올라간다. 아마존의 과거의 차트입니다.
RSI는 높아지는데 주가가 내려간다. 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RSI 다이버전스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RSI는 낮아지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고점이, 단기적인 고점이 얼마 남지도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 조정이 오기만을 간절히 빌고 있다. 당연히 아니죠. 제가 TQ를 조금 익절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비중은 롱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간절히 빌고 있는 것은 아니나 단기적인 고점의 징후가 살짝씩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살짝 익절한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프리장에서 한 706달러, 뭐 710달러 뭐 이렇게 가고 있네요. 하지만 볼린저 밴드를 닿지도 않고 큰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뭐 단기적으로 조금의 조정은 보일 수가 있다. 그것이 볼린저 밴드 주가가 다니는 길이다. RSI는 85, 6 뭐 이렇게. 저는 이게 못 사겠어요, 지금. 단타로는 물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가장 강한 구간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지금 사는 습관은 절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그래도 끝없이 올라가줬으면 뭐 당연히 좋겠죠. 저는 아직 속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뉴스를 보니까 머스크 일부 이사진과 불법 마약 애용. 이사진은 공식 문제를 삼지 않고 일부는 동참. 그리고 독일 시총 1, 2위에 빛나는 SAP 그룹이 테슬라 차량을 구매 중단 보도에 테슬라 급락. 악재라는 뉴스는 아주 그냥 계속 화수분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봐. 고작 몇 천만 원 갖고 하는 우리가 손해겠냐? 아니면 수조 원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 네가 손해겠냐? 끝까지 한번 내려봐. 그냥 10달러까지 내리든가. 미친 듯이 사줄 테니까.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테슬라는 단기적인 저점의 추세 라인을 그었을 때 169달러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저점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 추세 라인까지 이탈한다면 그때는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안 팔면 그만이에요. 절대로 안 팔 겁니다. 일론 머스크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TQQQ 역시나 살짝 저항의 자리 깨주면 뭐 더 좋고요. RSI는 하락 다이버전스의 약간의 신호고요.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고 하면 21선에서 1차적으로 다시 판 수량을 그대로 주워담는 매매를 추천드립니다. 속슬 상대적으로 지금 속슬이 엔비디아 빨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온세미 컨덕터의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단기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일선 위에 올라서 줬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불주 지구방대 믿고 있었어. 다시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주는 감히 저 따위가 분석을 하고 말고 할 종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가 좀 큰 폭으로 내렸네요. RSI는 42고요. 단기적으로 지지라인은 한 15.7달러에 잡혀있네요. 일단은 지지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바로 또 볼린저 밴드 하단 한 12달러까지도 내릴 수가 있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라를 익절할 기회는 놓쳤고 지금도 물리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뭐 바보처럼 손절할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지선 라인까지 내려준다고 하면 손절을 각오하고 추매도 고려 중입니다. 숏의 보조지표 SQ 같은 경우는 다시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하향 돌파하려는 그런 모양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롱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숏 같은 경우도 약간의 지지라인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속스 S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지라인까지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고요. 약간 점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연속 음봉 양봉이 한번 떠줄 때가 온 것도 같으나 굳이 숏을 매수하려는 의도는 없고요. 그냥 롱을 더 홀딩하거나 롱을 더 매수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키움전사의 일간수 매수 역시나 엔비디아가 뭐 하루에 뭐 7%막 이렇게 오르니까 엔비디아에 다 달려들고 있고요. 1112 역시나 지금 살 때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1% 뛰기, 2% 뛰기를 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고 우리나라에도 많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은 끝없이 단타들의 폭탄 돌리기로 오르는 분위기고요. TMF 매수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SQQQ 8위에서 좀 더 올라와 줘야 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엔비디아의 숏도 매수하고 있고요. 아주 그냥 개판 5분 전이네요. 개판 5분 전이에요. 코인의 공포지수 64. 제가 코인을 매도해야 되는 공포지수의 지수는 75입니다. 70 이상이 될 때부터 다시 코인을 매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랬죠. 요번에도 그래요. 그냥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식은. 탐욕이 극도로 달할 때 욕심을 살짝 접고 공포가 극도로 달할 때 욕심을 한번 부려보고요. 자기 자신을 제어하면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 하지만 더 시저는 실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제어가 된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탐욕을 억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엔비디아를 지금 막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 1%, 2% 먹어서 뭐합니까? 그렇게 주식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엔비디아가 더 오른다고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기왕이면 저점에 사서
큰 수익을 계속 즐기면 좋잖아요. 저점에 사서 고통을 오랜 시간 견디고 다른 사람이 조마조마할 때 그냥 한 발 멀리서 뒷짐을 지고 씩 웃으면서 수익을 즐기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주식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코인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비트코인. 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으나 그대로 반납하고 오늘 또 약간의 좋은 흐름 그냥 횡보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없는 그냥 횡보요. 한 2주째 이러고 있네요. 좀 확실하게 전 고점은 뚫어주지 않아도 되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만 한번 터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멈추지 말고 그대로의 길로, 망설이지 말고 그대의 꿈으로, 고민하지 말고 그대가 원하는 곳으로 다 갈 수 있도록. 그 끝에는 이룰 수 있기를.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저의 매매법,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이 방법을 버릴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모두가 탐욕에 쩔어 있을 때는 싸게 산 내 주식을 그들에게 비싸게 팔고, 모두가 공포에 쩔어 있을 때 그때 판 주식을 다시 가져올 거예요. 주식은 이것의 반복입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